대한디지털치의학회 수요 세미나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기공소와 좋은 팀워크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디랩치과기공소의 고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작 가능한 보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료실과 기공소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제작 가능한 보철,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임시치아부터 카피덴처까지는 모델리스로 가능하고 바이트 스플린터 서지칼 가이드는 선택적으로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FM과 메탈 크라운, 템포러리 덴처는 반드시 3D 프린팅된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선 우측에 있는 골드 크라운 PFG 그리고 스톡 어버먼트 밀링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모델을 출력해서 작업을 하되 왁스 밀링 같은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좀 더 가공 오차와 스캔 오차가 더해져서 약간 애큐러시가 기존의 통법보다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강 스캐너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서요. 이제 스캔 데이터를 체득을 하고 치과에서 기공소에서 이렇게 디자인한 후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치과와 기공소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 디자인을 기공소에서 수행을 하고 원내에서 직접 가공을 하여 치과 환자에게 세팅을 해주시는 프로세스들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제작 가능한 보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는요, 진단왁스업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치아를 3개로 작업을 할지 4개로 작업을 할지 환자와 상담을 하기 위해 진단왁스업을 수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원래 환자의 치아의 위치와 수복하고자 하는 보철물의 위치를 가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와 상담하기에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왁스업 부분에 있어서 구강 스캐너를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경우에 진단왁스업된 결과를 실제 모델로 환자와 상담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모형을 그대로 3D 프린팅하고 하여 출력하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레이의 경우에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리튬 디실리케이트를 이용하여 인레이를 제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굉장히 좋은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팅하는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보철물들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솔리드한 모델을 이용해서 보철을 제작을 하는 편입니다.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형태로 하나를 디자인하고 코어의 형태로 하나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메탈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메탈 크라운을 3D 프린팅하여 출력된 모형의 적합을 보고 맞춘 케이스이고요. 이것은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사실 풀 지르코니아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굳이 모형이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코핑이고요. 이렇게 코핑을 제작을 한 다음 출력된 모델에서 어댑을 체크를 한 후 포셀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PFM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 코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 빌드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환자의 보철을 4가지로 만들어서 구강 안에 적합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피책을 수행한 결과 4개의 보철 모두 적절한 내면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강 안에 직접 시팅을 시켜보니까요. 4개의 보철 종류 모두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메탈 크라운, 풀지르코니아 크라운, PFM, PFZ 이런 항목들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메탈 크라운과 PFM, PFZ의 경우에는 반드시 3D 프린팅된 모델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콘택과 교합 등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경우에는 굳이 모델을 출력하지 않아도 모델리스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를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5개의 소프트웨어는 제가 지금껏 사용해왔던 프로그램들이고요.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했을 때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트레이도 구강 내 조직부 스캔을 하신 다음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확장값, 내면을 조금 비워서 시밍 스페이스를 부여를 하고요. 트레이의 형태로 출력해서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덴처가 있다라면 그 덴처를 그대로 복제하여 손잡이를 달거나 손잡이를 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인 트레이를 만들게 되면은 폐고 인상과 교합 체크까지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좀 아주 좋은 종류의 트레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플리퍼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복제 덴처를 이용하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 복제 덴처 안에 인상을 체득하시고 교합까지 바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료실과 기공소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구강 스캐너뿐만 아니라 요즘은 페이스 스캐너의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CBCT 데이터도 기공소에 보내서 CBCT 데이터를 참고하여 보철을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서도 조우 무브먼트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악 운동에 대한 기록들도 이제 보철물 제작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과와 기공소의 소통이라 하면 꼭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에서 어떤 정보를 기공소에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공소에서는 보철을 제작을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치과의 그 서로 소통이 돼 있다면은 한 케이스를 문제없이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보 중에 첫 번째로 2D 이미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을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스마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2D 이미지 정보를 주실 때는 반드시 정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고요. 치아가 잘 보이게 환하게 웃는 하이 스마일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눈과 얼굴의 가운데 부분 그리고 입술 주위 이렇게 세 군데의 항목들이 사진에 잘 표현이 된다면 이것을 이용해 아주 좋은 스마일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치부 치아 수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스캔을 체득하신 다음 사진을 쉐이드 포토를 찍어 주시잖아요. 쉐이드 포토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이셜 포토까지 같이 체득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 스캔 데이터도 지금 기공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 스캔 데이터 안에 구강 스캔 데이터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고요. 혹 CBCT 데이터가 있다면 CT 데이터도 같이 정렬을 하여 보철 작업에 함께 참고하여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저희가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으로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디지털 마운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마운팅이 진행된 상태로 수복하고자 하는 치아에 편집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수행을 하면은 이 환자의 안모와 구강 내 상황에 좀 더 잘 맞는 보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스캐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교합 평면을 만들어내고 악관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 스캐너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CT 데이터만 있어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철물 디자인에 참고를 하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CBCT 데이터는 뼈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킨의 데이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CT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덴탈 CAD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절한 위치에 디지털 마운팅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균치에 의거하여 하악 운동을 수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전치부 디자인과 가이드까지 확인을 하면서 보철물을 디자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BCT와 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서도 좋은 보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단계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조우 무브먼트, 하악의 운동로를 기록을 한 데이터를 이용해 보철을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구강 스캐너가 있다면은 그 편측으로 협측 스캔을 이용하여 하악의 움직임을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록된 하악의 움직임을 보철 작업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걸리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삭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디자이너가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는 충분한 이계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부분을 좀 더 높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참고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치아의 무브먼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보철물 제작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인 보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케이스를 통해서 치과에서 어떤 정보를 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철을 제작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진의 상태이고요. 이 환자는 이제 초진 구강 스캔 데이터와 CBCT 데이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정렬을 해보니 치축과 미드라인이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단학습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초기 데이터에서 좀 더 20번대 쪽으로 디자인을 옮겼죠. 미드라인을 옮겼고 치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CBCT 데이터에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진단학습 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밑에서 본 모양이죠. 제가 이제 페이스 스캔 데이터나 CBCT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뷰인데요. 중절치의 페이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환자가 웃었을 때 중절치의 방향이 페이셜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면은 좀 더 아름다운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저는 이 뷰 포인트로 체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 학습된 내용을 토대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임시치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치과에서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입술과 코 있는 데까지 스캔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네임펜으로 미드라인까지 체크를 해서 보내주신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저희에게 온다면 많은 고민의 시간을 줄이게 돼서 좀 더 빠르고 좋은 퀄리티의 보철을 디자인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시치아를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13번부터 25번까지의 보철을 임시치아로 보철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갔던 임시치아를 원내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치과에서는 환자의 요구와 환자의 현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임시치아를 조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러버 임프레션을 채택해서 이제 그 위에서 보철을 작업을 하게 됐고요. 임시치아의 데이터는 구강 스캐너로 체득을 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치과에서 환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했으니 이 모양에 준해서 최종 보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고요. 이와 같이 초진 상태에서 임시치아 단계를 거쳐서 그 임시치아의 군의 조정이 끝난 모양대로 최종 보철을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초진 상태고요. 임시치아를 이렇게 만들었고 최종 보철은 이와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치과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철이었고요. 교합과 형태 같은 것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번 케이스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CBCT 데이터와 그리고 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치아의 미드라인과 교합 평면 등을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임시치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하다가 조절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정보로 보내주셨을 때 그 데이터에 준하여 최종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렵지 않은 정보 제공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치과기공소에 정보를 주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디지털 덴처에도 제작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얼굴 방향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캠퍼 평면에 준하여 교합 평면을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모형을 출력하면서 이제 전체 틀니도 이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덴처는 구강 안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안정될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 임시 덴처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레진 투스 배열을 한 게 아니라 파이널 배열 같은 느낌으로 치아 배열을 했기 때문에 저 치아 배열은 최종 보철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교합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덴처에서 사용했던 치아 배열과 교합 관계를 최종 보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는 구강 스캐너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치아, 임시 덴처에서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 이미지에서는 그 와이어가 없이 이제 플렉시블 덴처의 디자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 이미 그 화면에서처럼 언더컷 양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언더컷 양을 체크하고 플렉시블 덴처의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레진 치아 배열이 아닌
최종 보철에 준한 치아 배열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임시 덴처를 사용을 하다가 최종 보철로 바꿀 때는 현재의 디자인과 악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최종 보철까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템포러리 덴처의 경우에는 이렇게 덴처 베이스 부분과 치아 부분을 따로따로 출력하여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소통을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치과와 기공소들은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캔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환자의 일정 같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치과 기공소에서도 실제로 구강 스캔 데이터가 체득이 된 다음에 데이터 전송 알림이 뜨면은 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체어에서 내려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제 재스캔 또 추가 진료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진료가 끝나고 프랩이 끝나고 임시치아를 다 씌워놓은 다음에 환자가 집에 갔는데 어디 부분 추가 프랩을 해야 된다던가 인전면 부분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존에 러버 인프레션을 했을 경우에는 삭제지글을 만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기공소와 그 치과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하 6전치 데이터고요. 이것을 PDF, 3D PDF 형식으로 아웃풋을 하게 되면은요, 치과에서는 이 3D PDF 파일을 보면서 디자인 상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치과 기공소에서 형성한 각도를 확인을 하면서 이 디자인된 내용과 환자의 특이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 이 3D PDF 안에 치과에서 원하는 의견을 남겨서 기공소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변도 현 PDF에 남겨서 환자의 그 보철 제작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이 3D PDF 상에 기록을 남겨놓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뷰어죠. HTML 형태로 치과와 기공소가 서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HTML은 인터넷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디자인된 상황을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트리들을 움직여 보면서 상악과 하악, 대합치의 관계를 확인을 하면서 현재 디자인의 적절성 여부를 이제 치료 방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통은 결국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웹뷰어라든가 CBCT 데이터 이런 거창한 자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공소에 제공하시는 간단한 의뢰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포항에 있는 신세계치과 이재현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의뢰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치아 치식 부위에 더하기, 빼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교합이 닿고 있는 치아와 닿고 있지 않는 치아에 대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앞으로 있을 치료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합치 또는 인접치아 치료 계획이 있는데 의뢰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철을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료 계획, 이 환자는 어느 부위를 치료를 할 것이다 라는 치료 계획과 어떤 치아들이 강하게 접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만 기공소에 전달이 되더라도요, 굉장히 좋은 보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쉐이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쉐이드의 경우에 이렇게 디테일한 컬러 맵을 그려서 치과에서 기공소에 전달해 주시는 것은 현실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공소에 쉐이드 포토를 전달을 해 주실 때 지향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사진들이죠. 쉐이드 포토를 찍었는데 쉐이드 탭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평면도 잘 맞지 않고 초점도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환자의 치아가 어떤 색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치아와 평행한 위치에 쉐이드 탭을 놓고
초점을 잘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만 하여도 좀 더 좋은 색상을 보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들께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내주실 때도 이렇게 정렬이 되지 않은, 원내에서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은 물론 기공소에서 2차로 재정렬을 하긴 하지만 1차로 원내에서 데이터들을 정렬을 해보고 실제 구강 내 상태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에 대한 결론입니다. 의뢰지에는 전체 치료 계획과 치아가 움직이는지, 치아 동요도가 체크가 되면 좋고요. 교합 강도, 어떤 특정 치아에서 교합이 강하게 물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정보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브랜드에 대한 정보들도 꼭 필요하고요. 조직부 스캔이나 스캔바디 스캔에 있어서는 반드시 급하지 않게 꼼꼼히 천천히 스캔을 해주시되 데이터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하여 변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시 치아가 세팅된 후의 상황이라든가 치료하기 전 초진의 상태를 기공소에 전달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요. 전치부 보철을 할 때는 정중선, 교합 평면에 대한 보철 그 정보, 그리고 립 서포트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쉐이드 포토나 지대치 변색 여부에 대한 정보들도 치과 기공소에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보철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디랩 치과 기공소의 고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